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오늘은 43차 시 기체를 교환하는 호흡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흡 운동의 모형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기체 교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호흡 운동의 모형인데요. 왼쪽 그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그림은 익숙할 거예요. 자, 왼쪽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요. 갈비뼈가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도 뚜렷한데 선생님이 흉곽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막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지금 그린 부분이 흉곽의 내부 공간이에요. 자, 이렇게 공간이 되게 쪼그라들었죠. 요거는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날숨을 표현한 거고요. 자, 옆에 그림 한번 볼까요? 똑같이 핑크색으로 선생님이 색깔을 칠하는 부분이 흉곽입니다. 어때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왼쪽 그림에 비해서 오른쪽 흉곽이 훨씬 더 넓은 게 그림상으로도 보여지죠. 얘는 공기가 들어가는 들숨을 표현한 겁니다. 원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수업의 주 포인트는요. 이렇게 인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가시적으로 해부를 해서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그 원리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재료를 이용해서 호흡 운동의 모형을 만든 완성된 그림입니다. 이번에는요. 호흡 운동을 나타내는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지금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준비해요. 그런 다음에 그 컵을 뒤집어서 이렇게 엎어놔요. 송곳을 준비하고 송곳으로 그 플라스틱 컵 바닥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송곳을 사용할 때는 손을 다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옆으로 이동할게요. 구부러지는 빨대 2개를 준비하래요. 이렇게 그림처럼. 그런 다음에 걔를 자르고 접착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 빨대 2개를 묶어줍니다. 그리고 빨대 끝에는요. 작은 고무풍선 2개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다 끝에 끼울 생각인데요. 얘가 쑥쑥 빠져나가지 않게 잘 고정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실험을 해본 결과 이 작은 고무풍선은요. 물풍선 만들 때 쓰는 풍선을 쓰면 좋아요. 그런데 그 풍선을 바로 집어넣으면 실험은 잘 안 되고요. 이 풍선을 사용하기 전에 최대한 공기를 많이 불어넣어서 최대한 고무를 많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게끔 여러 번 불어놓고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게 실험이 더 잘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무풍선을 양쪽에 끼워요. 빠지지 않게 고정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림으로 와서 아까 우리가 송곳으로 뚫은 구멍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요 밑에 단면, 빨대 2개 잘린 단면이 거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고 나서 요 구부러진 빨대목을 이렇게 벌리면 이런 뒤집어진 Y자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Y자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송곳으로 뚫은 구멍과 그런 다음에 빨대가 빠져나온 그 위치 요 부분이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기가 셀 수 있어요. 그래서 고무차력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잘 밀착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요. 고무막이 필요한데 얘는 커다란 큰 고무풍선이 있잖아요. 고무풍선이 보통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이 아래 부분을 사용할 겁니다. 위에 건 필요 없고요. 이 아래 부분을 가지고 컵에다 이렇게 씌워서 고무막을 만들어 주시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림은 이제 완성된 호흡 운동 모형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 운동을
이런 빨대나 풍선이나 고무막, 플라스틱 이런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실제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거든요. 자, 이제 빨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렇게 외부에서부터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공기가 이 빨대를 타고 들어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공기가 들어오는 관, 우리는 얘를 기관이라고 했고, 폐가 2개라서 기관이 2개로 갈라지죠. 끝에서. 그걸 기관지라고 합니다. 즉 빨대는 기관과 기관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공기가 들어가면 여기 2개 매달린 폐에 공기가 들어와서 부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풍선은 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고무막이 나왔는데요. 이 고무막을 붙잡은 손 한번 보세요. 이 고무막을 밑으로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이 고무막을 붙잡고 위로 밀어 올리면 되거든요. 아, 이 고무막은 그렇죠. 인체 안에 있는 가로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통, 이 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플라스틱 통, 폐가 지금 들어있는 이 플라스틱 통은 우리 몸에서 가슴 안에 있는 흉곽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쉽지 않나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뭔지 찾았나요? 네, 갈비뼈입니다. 이 모형에서는요, 갈비뼈가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워서 알지만 갈비뼈하고 가로막은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실험할 때 그림 1번 여기처럼 이 가로막을 밑으로 잡아 당겼으면 여기에는 지금 갈비뼈가 표현되지 않아도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가로막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보이진 않지만 갈비뼈는 위로 올라갔을 것이고 얘는 부피가 커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갈비뼈와 가로막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갈비뼈가 올라가는데 가로막도 올라가거나 갈비뼈가 내려갈 때 가로막도 따로 내려가는 건 그때 딸꾹질이 난다고 합니다. 1번 고무막을 아래로 당기면 풍선은 원래 이 부분은요 모형을 학생들이 실제 만들어 보고 실제 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고 하는 수업인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실험은 하지 못하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지 한번 전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얘를 아래로 당겼으면 풍선이 어떻게 되고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호흡운동 얘기했었을 때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고 그러면 가로막이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1번처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흉곽 안에 부피가 어떻게 되냐? 선생님 지금 이 손가락 포인트 따라와 보세요. 지금 얘를 밑으로 잡아당기면요. 잡아당기지 않았을 때는 흉곽이 요만큼이에요. 그림 보이나요? 선생님 손가락? 흉곽이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고무막으로 잡아당기면 흉곽의 부피가 이만큼, 고무막에 의해서 생긴 요만큼 부피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부피가 늘어났어요. 여기 내부 압력 작아졌어요. 공기가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폐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고무막을 아래로 당기면 풍선은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공기가 들어와서 커진다. 반대로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 평상시에 흉곽은 요만큼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밀어 올리면 손으로 이렇게 밀어 올린다는 얘기니까 밀어 올려서 생긴 요만큼 면적만큼의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즉 흉곽 내부의 부피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압력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풍선을 압박할 것이고 풍선에 있는 기체들이 밀려 나가게 되겠네요.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 풍선은 다시 어떻게 된다? 쭈그러진다? 이렇게 쓰면 좀 그런가요? 쭈그러진다, 오므라든다,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무막을 아래로 당겼어요. 공기가 들어와서 폐가 부풀어요. 여기를 우리는 들어 마시는 숨이다. 그래서 들숨이라고 얘기했고요. 고무막을 밀어 올려서 쭈그러지게 하는 건 내보내는 날숨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호흡운동의 모형, 풍선 변화와 관련해서 호흡운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고무막을 잡아 당겼을 때, 고무막을 밀어 올렸을 때 몇 가지 상황?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면 고무막을 지금 아래로 잡아 당겼어요. 그러면 공간이 제일 처음에 이만큼이 기본 공간이었어요. 근데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 당기면 요만큼의 공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컵 내부 부피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내부 부피가 커졌어요. 여기가 내부 부피가 커지면 여기 내부 압력이 작아진 거고, 이 내부 압력이 작아지면 풍선을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공기가 쉽게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컵의 부피하고 풍선 부피 같습니다. 풍선의 부피하고 컵의 부피 방향 같아요. 부피는 지금 컵 내부든 풍선이든 같이 커지네요. 자,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풍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풍선 결과가 풍선이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상황 고무막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색깔 펜을 조금 바꿔서 파란색으로 고무막을 올렸을 때를 볼게요. 고무막을 올리면 지금 반대로 이게 원래 이 핑크색이 가장 기본적인 흉곽 크기였는데, 이번에는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 이렇게 밀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흉곽 안에 공기는 빗금치는 부분 요만큼 밖에 없어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연두색으로 칠한 이 부피만큼이 빠진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고무막을 위로 밀어 올리면 컵 내부의 부피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컵 내부의 압력은 증가하고 안에 있는 풍선을 누르겠죠. 그러니까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풍선은 쭈그러듭니다. 공기는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원래대로 쭈그라집니다. 자, 호흡 운동의 모형. 지금 결론을 내리면 폐는요, 근육이 아니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폐가 근육이라면 갈비뼈, 가로막 이런 거 도움 없어도 돼요. 근데 지 혼자 수축 이완해서 부풀거나 꺼지거나 부풀거나 꺼지거나 하면 되는데, 폐가 근육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폐가 부풀기 위해서는 갈비뼈하고 가로막이 도와줘야 돼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와서 내부 부피와 압력 변화에 의해서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호흡 운동의 원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폐는 근육이 아니라 혼자 못 움직여요. 그렇게. 자, 이제 두 번째, 기체 교환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폐예요. 여기 그림 보이나요? 하나는 온몸의 조직세포, 두 곳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폐를 먼저 볼까요? 공기가 기관을 타고 기관지를 타고 들어옵니다. 폐 안에 폐포에 도착을 하겠죠. 폐포 확대해 볼게요. 폐포 주변에는 혈관이 싸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집중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요게 폐포예요. 공기가 일로 들어온 거예요. 물론 여기 일부 이산화탄소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산소가 많아요. 폐포 안에 산소 많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게 지금 모세혈관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혈관을 쭉 연결하다 보면 얘는 어디서 왔냐면 이게 중요해요. 폐동맥이래요. 동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심장에서 나온 애예요. 어디 오려고? 폐에 오려고. 폐에 왜 왔죠? 뭘 채우러 왔을까요? 그렇죠. 산소를 채우러 왔어요. 온몸을 돌고 온 혈관이에요. 온몸을 돌고 와서 산소는 없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혈관이에요. 그래서 정맥혈이 흐르죠. 폐동맥, 동맥인데 정맥혈 흐르네요. 전 시간에 했던 겁니다. 폐동맥이에요. 폐로 왔어요.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왔어요. 왜 왔다고요? 산소 채우려고요. 그럼 이렇게 지나간 이 앞부분 모세혈관에서는요,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아요. 근데 폐포를 지나가면서 이산화탄소를 폐포로 버리고 산소를 채워옵니다. 그래서 폐포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면서 이산화탄소는 버리고 산소는 채우면서 갑니다. 자, 이제 심장으로 갈 거예요. 누구 타고 가면 돼요?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정맥이고요. 폐에서 왔기 때문에 얘는 폐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폐포를 돌면서 산소가 채워져서 산소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혈이 된 거예요?
동맥혈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폐하고 폐를 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다시 이렇게 묶어서 확인을 해보면 폐 안으로 지금 혈액이 들어왔어요. 보이나요? 폐 안으로 혈액이 들어온 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받으려고 왔어요. 정맥혈이 흘러요. 그런데 폐를 통과해서 나갈 때는 산소를 채워가기 때문에 동맥혈로 바뀝니다. 자, 산소가 많은 동맥혈 어디로 갈까요? 온몸의 조직세포로 갑니다. 요 노란 애들이 세포예요. 자, 그러면 빨간색이 분명히 지금 산소거든요. 파란색은 이산화탄소예요. 자, 동맥혈 산소가 많아요. 산소가 많은데 조직세포한테 가선 산소를 줍니다. 조직세포에 있는 이산화탄소 다시 수거해서 다시 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정맥혈이 되었네요. 다시 폐로 가면 되네요. 폐 갔다가 오면 깨끗해져요. 동맥혈이 돼요. 그런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를 채워오면 다시 정맥혈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요게 혈관인 건 알겠어요. 원반형 적혈구가 보이니까 요건 혈관이고 이것 주변에 있는 조직세포예요. 그런데 지금 혈관 안에서 산소가 세포한테 전달되고 세포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은 폐, 즉 폐포와 폐포를 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와 그 근처를 지나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한 번, 두 곳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자, 기체 교환의 과정을 이제 장소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폐에서는 폐라는 장소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 폐포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그랬죠?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폐포하고 모세혈관 중에서 누가 더 산소가 많아요? 그렇죠. 밖에서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폐포 안에는 산소가 많아요. 모세혈관보다. 이산화탄소는 어디 더 많을까요? 그렇죠. 폐에는 산소가 많지만 모세혈관에는 조직세포에서 산소 주고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남아있지 않은 혈관, 피가 들어있는 혈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모세혈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전 시간에 살짝 설명했지만 기체가 교환되는 과정의 원리는 농도가 진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어디가 더 많아요? 폐포가 많으니까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퍼져갑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디가 많아요? 모세혈관이 많아요. 모세혈관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렇게, 그래서 산소는 혈관으로,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이렇게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 폐포하고 폐포를 싸고 있는 모세혈관, 애니메이션으로 예쁘게 나와 선생님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요게 폐포입니다. 파란색이 산소예요. 산소는 혈관, 이 폐포를 싸고 있는 혈관에 이 자동차 보이나? 얘가 적혈구예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자동차 타고 왔어요? 안 타고 왔어요? 안 타고 왔어요. 즉 이산화탄소는 적혈구가 운반하는 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는 혈장에 녹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혈장에 녹아왔어요. 그런데 폐포에 도착하자마자 얘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폐포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폐 안은 산소가 많았어요. 산소는 혈관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 올라타고 있어요? 그렇죠. 적혈구에 올라타고 있어요. 그림 너무 귀엽죠. 이 그림으로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한다. 이산화탄소는 적혈구가 운반 안 하고 혈장에 녹아서 운반한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면요, 모세혈관 속 안에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에 산소가 많아집니다. 원래 산소 채우려고 온 목적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기체 교환의 과정. 아까는 장소가 폐였죠. 이번에는 조직세포입니다. 조직세포는요, 온몸의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요. 산소는 어디가 더 많냐면 혈관이 더 많아요. 왜? 폐에서 받아온 거니까. 그래서 산소는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보다 농도가 더 큽니다. 이산화탄소는요, 조직세포가 많아요. 자, 그러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퍼져나간다 그랬죠? 모세혈관, 여기서 있는 모세혈관은 조직세포를 싸고 있는 모세혈관이에요. 폐포 거 말고요. 물론 폐에서 받아왔죠. 자, 세포를 싸고 있는 모세혈관과 세포 둘 사이에서 산소는 혈관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가 넘어가고 조직세포에 많이 있는 이산화탄소는 혈관으로 이렇게 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애니메이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조직세포예요.
누리끼리한 거. 이 보라색은 핵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포에 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조직세포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지나가요. 자, 적혈구를 타고 온 산소가 조직세포 오니까 막 다 뛰어내리고 있어요. 지금 세포 안으로 산소들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데 역시 적혈구는 안 태워지고 싱 가네요. 그냥 혈장 안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과 주변에 있는 조직세포 사이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나면요. 그 결과 조직세포에 산소가 많아집니다. 많아진다고 하기보다도 조직세포로 산소가 전달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이제는 기체를 기준으로 할게요. 아까는 폐, 조직세포, 장소를 기준으로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산소는요, 폐하고 온몸에서 어떻게 이동하느냐? 폐는 폐포가 훨씬 더 많으니까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해요. 온몸에서는요,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이동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요, 온몸에서 모세혈관 주변에 있는 조직 세포에서 혈관으로 갑니다. 폐에서는요,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가 폐포로 전달이 돼서 몸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스스로 확인하기. 폐에서는요, 산소가 폐포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폐포를 싸고 있는, 그렇죠,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온 몸에서는요,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주변에 있는 조직 세포로 이동합니다. 그냥 세포라고 해도 되고 조직세포라고 해도 되지요. 2번, 수건은요, 표면에 굉장히 많은 보풀이 있어요. 수건 면 조직을 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이렇게 올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따가 세수할 때 꼭 확인해 보세요. 수건은 표면에 있는 수많은 보풀 때문에 표면적이 넓습니다. 이와 관련된 폐 구조가 기체 교환에 유리한 까닭은 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솔직히 교내에서 시험을 보아서 서술형 평가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답을 직접 쓰게끔 유도하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객관식에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얘기죠. 폐는요, 지름이 매우 작은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너무 넓어지죠. 매우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체 교환에 유리하다. 그래서 채점할 때 키워드는요, 공기와 닿는다, 표면적이라는 게 매우 넓어진다. 그래서 교환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효율적이다, 이런 용어를 쓰셔서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핵심 정리해보면요. 호흡운동 모형을 가지고 밑으로 당겼을 때 얘가 어떻게 되니? 밀어 올리면 얘가 어떻게 되니? 원리는 왜 그러니? 요 빨대는 뭐에 해당하고 얘는 뭐에 해당하고 여긴 없는 게 뭐고 각각 뭐에 해당하니? 이런 문제가 이런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묻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기체교환 과정을 보겠습니다. 기체교환은 두 곳에서 일어났어요. 폐와 폐포, 그러니까 폐에 있는 폐포와 걔를 싸고 있는 모세혈관에서, 그 다음에 온몸의 조직세포와 그 사이를 지나가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두 곳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계, 기관계 중에서 맨 마지막 남아있는 배설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